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소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의 마음 건강, 그리고 정신적 대비태세는 어떻게 관리하고 확고히 다져야 할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고강도 통제 속에 장병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육해공군의 톡톡 튀는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과 흔들림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한 보이지 않는 힘까지. 지금부터 우리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우리 군의 대책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4개월이 넘도록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염병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 교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은 그 원인을 일단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확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불안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소통도 안 하고 스스로 고립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다가 단절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또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실과 다른 원인을 말하자면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당하게 사람들을 어떤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본다거나 어떤 그 나쁘게 인식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사회적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감염병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유행병, 즉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 또 사회적, 경제적인 파장을 끼쳤던 좀 사례가 있는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류 역사상 감염병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중세에 그 흑사병이 있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7,500만에서 한 2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어떤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그 침공할 때 그 50만의 어떤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3분의 2가 감염병으로 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18년에서 19년 그 스페인 독감이 퍼져가지고 한 740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그 당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라 그러고요. 14만 명이 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보편적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되게 불안해하고 그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제대로 찾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역병이 돌았다 그러면 마을 전체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 노동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격리시킨다거나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줄 수 있죠.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네. 일단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재미있게도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되게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지위가 상승하는 오히려 그런 예. 간접적인 어떤 그 효과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자꾸 빠지게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게 군에 미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적인 건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네. 또 우리 장병들의 사기가 정말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최근에 그 미군의 항공모함 루즈벨트 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지휘관이 뭐 하선시켜달라.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함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전투력이 제한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또 미국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전반기에 예정됐던 그 훈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예비군 훈련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투력 발휘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염병이라는 게 불안감, 공포를 유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투력 발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폴레옹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대에 있어서 사기와 장비 이의 그 어떤 중요성 비율을 사기가 3이면 장비는 1이다. 네. 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류에게 있어서 세 가지 큰 적이 있었다. 그 하나는 전염병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쟁이었다. 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적은 전염병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쟁의 승패도 좌우하지만 국가의 존망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 예일대의 로페스 교수는 로마 멸망의 원인을 전염병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로마 말기에 이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하면서 무분별하게 토지를 개간하고 네. 산림을 훼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물 웅덩이가 막 생기고 네.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기들이 막 서식을 하고 집단 서식을 하고 이게 말라리아로 번지면서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는 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 전투력을 제한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 승패에 직결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존망과도 연관이 된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코로나 위기를 선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예.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염병이 이게 확산이 되면 국가 붕괴까지 이어지고 인류 문명의 역사까지 바꿉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조어라고 나온 게 코로나 블루 아닙니까? 예. 주로 어떤 증상이 있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이 격리된 상태,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통제된 상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아마 휴가나 외출이 제한됐던 장병분들도 이 자가격리자들이랑 못지않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리된 상태의 심리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이제 그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혼란, 분노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되게 장기간의 격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지루함, 그리고 물자 부족, 정보 부족, 그리고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 또 어떤 낙인, 그러니까 네. 뭐 이
가족들 중에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조사한 거는 그 1월 말에 중국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대개 이제 한 중국 사람 1,200명 정도를 갖다가 대개 20시간 이상 이제 집에서 격리가 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었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중등도 이상 나타난 사람들이 대개 한 53% 정도. 네. 그리고 우울 증상이 16%, 불안 증상이 28%, 스트레스 증상이 8% 이런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개 75% 정도에서 가족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냥 병이 없이 그냥 격리된 상태인데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도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심리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이나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지 이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장병들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한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체크리스트가 간단한 게 PHQ-9이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척도인데 대개 그 9개의 질문 항목이 있고 만점이 27점으로 해가지고 한 4단계 정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잽니다. 네. 그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보시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일 동안 다음의 문제들로 얼마나 자주 방해받는지 표시해보세요.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잠.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음.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함.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 혹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킴.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 함. 또는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거나 들떠있음.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 표시했으면 점수를 합산해주세요.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체크해 보니까 대략 한 7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입맛은 있는데 과식을 너무 많이 해요. 예, 이런 증상이 있고, 이게 저는 어떤 편에 들어갑니까, 그럼요? 이 체크리스트가 장점이 간단하기도 한데요. 채점도 간단하고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셔서 이게 0점에서 4점까지는 정상이고요. 네. 5점 이상은 가벼운 우울증, 10점 이상은 중등도 우울증, 20점 이상은 심한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7점 정도면 가벼운 우울증이 될 텐데요. 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산책을 좀 더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내가 스스로 어떤 취미생활의 여가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푸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선택 사항이 되겠고요. 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된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같이 어려움을 좀 나눠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대략 얼마나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했더니 정상입니다. 4점입니다. 그러시구나. 센터장님. 예, 저도 지금 3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정상이네요. 예, 정상입니다. 저는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지 장병들의 정신 건강과 전투력 회복을 위해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장병 스트레스 해소 방안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리 군은 즉각적인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통제에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자 부대 내에서 전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하달했고 한시적 영상통화 허용으로 사회와의 소통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 모두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여기 이제 보니까요. 영상 통화 허용, 획기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병력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우리의 전투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시킬 것인가 하나의 과제로서 병역 문화를 혁신하겠다. 네. 특히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제고하고 또 분위기를 민주화시켜 나가고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휴대전화를 일과 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걸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실제로는 시범 적용을 하다가 확대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허용하지 않은 게 영상통화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외출, 외박, 휴가, 면회까지 금지됐거든요. 네. 그럼 가족들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음성은 듣지만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병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통화를 허용을 했는데 네. 그냥 무제한 허용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4월 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출타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기간을 한시적으로 예.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법도 제한을 했는데 간부가 통제를 해야 되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별로 영상 통화를 하도록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족이나 지인들의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군사 보안이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좀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제한적 그리고 한시적으로 영상 통화가 허용이 됐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럼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에서요. 그리운 사람과 소통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문자나 전화 말고 얼굴을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영상 통화가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문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의 인지적인 측면만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한계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영상을 보면 어떤 그런 메시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서적인 어떤 교감의 문제, 연결감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우선 또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연결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그 고립감을 해소하고 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우리도 지켜보고 있고 네.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립돼 있으면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주변의 지지를 좀 받고 싶어 해서 네. 어떤 그런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통제되고 있다. 좀 믿어라. 뭐 사회나 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좀 참자. 뭐 이런 식의 메시지.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예. 메시지를 이게 영상으로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자가 가지는 그 한계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한시적이지만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네. 그 환영할 만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싶은 분의 얼굴을 보고 직접 통화한다는 게 정말 소통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떨쳐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우애를 쌓아갑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힐링 콘서트.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육군에서 다양한 음악 공연, 또 장기자랑에 또 뭐 공모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병들이 직접 참여에 의한 이런 활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렇게 모이고 할 그런 어떤 것들이 제한되고 또 코로나를 피한다는 것 자체가 뭘 열심히 할 게 없이 그냥 기본 생활 수칙들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제한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세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은 이 외부적인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예. 군에서 그렇게 단조롭게 뭔가 경직된 상태에서 있다가 서 있으던 즐거웠던 그리고 뭔가 약간 이완되고 편안했던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재밌게 더 해보기 위해 가지고 같이 어울려가지고서는 아이디어를 내보고 활동해보고 이런 거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걱정들을 좀 더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 네. 음악 공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위문 공연이 대표적인 형태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6.25 전쟁 동안 또 베트남 전쟁 중에도 이렇게 위문 공연이 있었죠. 그럼요. 혹시 임 교수님 문선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예. 문화 선전대. 예, 줄임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선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한 중반까지 문화 이 선전대 문선대가 이제 사단급 이상의 40여 개가 운영이 됐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국방 홍보 지원대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바뀌면서 이제 통합 운영이 되기도 했고 한동안 뭐 연해병사 그래가지고 네. 그 인원들이 이제 각 부대에 또 다니면서 위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6.25 전쟁 당시에도 이런 전선에 직접 연예인들이 또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가서 위문 공연을 하고 그랬거든요. 좀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숙부님이 이제 해병 정훈감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네. 6.25 전쟁 당시 해병 정훈 장교였대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유엔군이 함께 우리 국군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monroe가 이 전선에 와가지고 위문을 했는데 그때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네.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해주시네요. 네. 예.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죠. 뭐 웬만한 연예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우리 장병들 위문했던 그런 얘기 어떤 영화로 나온 걸 보면 결국 이런 음악 활동, 위문 활동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힘이 됐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이 국방 홍보원에서도 위문 열차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장병들 가서 위문을 하고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신교육을 또 음악하고 접속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보면 정신전력 문화정책과거든요. 정신전력과 문화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위문 음악 활동 네.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공군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열리고 있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공군은 힐링푸드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색 메뉴를 제공해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 똑소리 나는 해법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삼겹살 데이, 또 푸드 트럭 운영 등 이렇게 먹거리와 관련된 이벤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금 더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둔다거나 뭐 장병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외박 외출, 뭐 휴가 이런 것들이 좀 차단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것을 좀 참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인내심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좀 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그 에너지를 거기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심이 가지는 하나의 심리적인 측면은 에너지 소비다. 네. 그럼 에너지가 소비됐으니까 사람들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어 하죠. 네. 힘드니까. 근데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는 신체적인 에너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힘들다는 것은 신체로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거가 되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서 이걸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특히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되는데 아주 빨리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음식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보면 공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나의 어떤 그런 쾌에 대한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음식 섭취가 이게 신체적으로도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네. 심리적으로도 지금의 어떤 그런 불쾌한 경험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좋은 하나의 어떤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보충도 되고 또 예. 즐거움을 또 확대시킬 수 있다. 예, 그런 건데요. 예, 예. 혹시 우리 장병들 먹는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긴 시간에 해소하다 보면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렇게 완화되면 그 일반적인 군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감각적인 활동에 더 몰입하게 될 때 이 복잡한 생각이나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대개 이제 그래서 그 감각적인 활동에 몰입하려 그러면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는데,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신경 많이 쓸 때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잘 모르는 것처럼 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점점 더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건강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자극에 빠져들므로써 복잡한 생각을 잃고 편안해지는 건 도움이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만 좀 보충을 하면요. 네. 이제 저희 이 뇌에서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우울감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트립토판이라는 거를 먹어서 그걸 얼마나 많이 먹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고 네.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트립토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또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인슐린이 나와야 되니까 네. 이제 또 그때는 탄수화물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려운 만남이 있을 때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냉면 먹는 이유가 그렇게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네. 웬만한 어려운 얘기도 이렇게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선 한번 이런 어떤 이 편안감이나 아니면 행복감을 주는 네. 거는 좋은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자극적인 음식이나 아니면 지나친 과식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서 평소에 어떤 균형 있고 어떤 규칙적인 그런 생활, 그런 리듬이 깨지지는 않게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는 좋은데 잘못된 식습관이 좀 계속 연장되지 않도록 그럼요.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센터장님, 네. 해군과 해병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체력 관리로 코로나19를 이겨낼 면역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 영내 대기 시간을 체력 단련의 기회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 활동이 눈에 띕니다. 군에는 전투체육진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력 증진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 사회와 체력 증진 활동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뭐 사실 체력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군이나 또 일반 국민이나 뭐 다를 게 없겠죠. 다만 이제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취미일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보면
제 아내는 뭐 탁구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아 좋다고 그래요. 이제 뭐 체력도 좋고 체력을 증진하는 데도 좋고 정서에도 좋고 또 요즘 보면 뭐 보디빌딩 하면서 이제 좀 근력도 늘리고 식스팩도 뭐 이렇게 늘리고 뭐 이렇게 어떤 분들 요가도 요즘 여성들 필라테스 하던데 네. 교수님 필라테스 하십니까? 저는 아직 안 하고. 예, 뭐 그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데 군은 뭐 군에서의 체력은 역시 전투력이잖아요. 군에서 요구되는 체력은 전장에서 전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춤형 체력 단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군 해병대가 이 전투 체력, 특히 뭐 유격 기초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뭐 전투 체육의 날도 만들고 네. 전투 체력, 뭐 그다음에 요즘 보면 뭐 체력 측정도 엄격하게 하고 뭐 특급 전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군에서 하는 이 전투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다.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이제 이렇게 군에서 체력 증진 활동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한 중요한 이제 방안입니다.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면 좋을지, 그리고 의학적 수준에서 봤을 때 주의할 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좀 조언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운동이 좋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같은 때는 특히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이게 다운된 기분을 올려주고 이러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뭐 운동이야 이 장병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부상이 걱정이 되겠죠. 무리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운동의 패턴은 이제 이 민간에서는 이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들이 더 유행하는 이유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자극이 좀 더 강하고 네. 그 자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거기에 몸의 동작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잡생각이 더 많이 줄고 뭐 이런 네. 것들로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요새 스트레칭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운동이 적절하냐 그러면 사실 장병 여러분들의 체력이 좋으니까 운동하고서 다음 날 그렇게 무리를 느끼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선 피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같은 코로나 시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런 계속 누적된 자극을 통해서 체력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면역력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좀 더 우선시되는 시기니까 아마 다음 날 무리가 없는 정도의 운동까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군이 다양한 지금 조치도 이루어지고 또 실시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군 고유의 임무 수행, 정신전력 제대로 유지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장병들의 마음 근력을 강화하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정신전력 증진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무형전력의 중심, 정신전력은 어떤 힘일까요? 그래서 정신적 대비태세 강화하는 거 필요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시점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력이 유지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전투력이라고 하는 게 무기 장비라고 하는 물리적 전투력이라면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전력이거든요. 앞서 제가 나폴레옹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결국 전쟁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대비태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경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 존재의 어떤 핵심 가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조를 했어요.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장관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전력, 뭐 우리 정 교수님 심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신전력 우리 이제 기본 교재에 보면 크게 세 분야로 돼 있거든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신전력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왜 중요한지
안보가 왜 중요한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고 그걸 신념화시켜 나가는 것이 네. 결국은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인데 결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 장병 정신전력, 평신은 물론이고 이제 유사시 더욱 강화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병의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정신적인 측면이 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또 일상적인 그런 현상으로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이기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 경기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한 50%가 정신력이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특히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레슬링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정신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대단히 여러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전투와 관련한 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떤 그런 전문가는 75%가 전쟁의 어떤 승패를 좌우한다, 정신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준비 태세가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어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미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적정한 수준의 정신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적절한 어떤 그런 각성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고 이것만 잘 우리가 방어하면 된다. 이런 것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어떤 긴장감도 좀 갖추고 있으면서 이걸 이제 대비 태세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전쟁 상황에서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 요소들이 작동을 아주 완전히 블랙아웃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총을 못 쏜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총 쏘는 사람이 실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연습을 했어도.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쟁 가면 다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호흡을 한다거나 어떤 심지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정신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까 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소 같은 데서도 이 어떤 정신 전력을 그러니까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훨씬 설득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를 들면 이거 나하고 무관한 일인데 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한다 이러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고 내가 이 의무적으로 이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게 나의 어떤 그런 삶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또 내 가족, 네. 친구 이런 거하고 아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내 일처럼 한다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정신 전력을 키우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 네. 투자해야 될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많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쌍방형 소통을 강화하는 정신교육 필요하다. 예, 예. 요즘에 그렇게 뭐 책임과 맞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예. 그런데 센터장님, 네. 이렇게 장병들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전시에도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뭐 역사적인 전례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그 뭐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정신교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한 그 내용이 필생 즉 사요, 필사 즉 생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제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시의 그런 정신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 보면 6.25 전쟁 때도요.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맥어더 장군이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합니다. 거기서 한 어린 병사를 만나죠. 네. 참호에서 지키고 있는 병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 지킬 것인가? 저는 위에서 지휘관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저는 지킬 겁니다. 없으면 어떡할 거냐? 저는 여기를 사수할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메가드 장군이 한국군 살아있구나. 근데 그럼 그 장병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랬을 수 있겠느냐? 충분한 정신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보면 당시 워커 장군이 stand or die, 네. 지키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라는 그런 말로 정신교육을 시켰거든요.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고 네. 6.25 전쟁이 반전을 하게 되는데 전시의 정신전력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교수님, 그런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이제 전쟁 중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작전이나 군 복무 경험이 적은 신병들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간부나 선임병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인턴 때 심장 수술을 하는 데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교수님이 수술을 잘 하시는데 그날따라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이분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땀도 흘리고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수술 도구를 전달해 주는 간호사의 손도 떨리고 네. 굉장한 긴장 상태였는데 이제 안 돼서 이렇게 시니어 이렇게 높은 교수님을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마.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이제 손을 씻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모든 게 안정을 찾으면서 그 수술하시는 분이 방향을 잡아가지고서는 오히려 손 씻고 오고 나가지고서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휘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먼저 하는 거.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이제 신병들 처음 오게 되면은 다른 것 두지 않고 그냥 규칙적이고 네. 어떻게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잡생각을 없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불안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지휘관이 중심을 잡고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에서 이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격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연구에 의하면 왜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하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격리를 당하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 격리가 가장 잘 유지되고 격리 받는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도 가장 적더라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안보에 대한 어떤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으면 네. 어떠한 일들이 와도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두렵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예시가 이 코로나 격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그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 군 고유의 임무 수행 중에 하나가 훈련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훈련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요? 그냥 휴식이나 체력 활동 이것만 마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군 고유의 임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특히 이제 전시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 전투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정신 전력과 그런 이 전투 기량 이런 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아까 운동 경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운동 경기도 보면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은 실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결과도 좋습니다. 근데 평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교육 훈련이고요. 초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좀 훈련을 제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각 부대별로 훈련을 재개했고 또 훈련을 좀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국방일보로 좀 찾아봤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보니까 네. 한미연합훈련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 대대급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비질런트 에이스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대대급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고요.
그 육군에 보면 지상작전 사령부에서는 락드릴장을 개소를 해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그 위치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했고요. 네. 육군의 뭐 5사단, 8사단 같은 데서는 사격 훈련이라든지 전기 연마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또 해병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병 특성에 맞는 해병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18전투 비행단 같은 경우는 야간 비행 집중 훈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분에서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 장관도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도 확실하게 하지만 이 전투 대비 태세에 전혀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것인데, 그건 역시 훈련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 훈련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한 장병들의 마음 관리 방법, 또 유사시를 대비한 정신적 대비 태세 확립 방안에 대해 사실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그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휴가도 이제 되고 외출도 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격리도 많이 해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꺼져가고 있는 코로나의 불길을 마저 다 꺼질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신력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믿고 또 내 부대를 믿고 내 군을 믿고 그렇고 이겨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잘했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좋은 훈련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믿음의 힘,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네. 훨씬 더 배양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도요? 예,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어떤 그 위기를 정말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군에서도 장병 여러분들이 잘 이 문제를 해결해 와가지고 뭐 이제 조만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국방부의 어떤 그런 대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되게 효율적으로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정부나 국방부의 어떤 그런 방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떤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또 장병들도 그렇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특별히 덧붙일 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장병들, 특히 병사들 중에는 왜 하필이면 내 군생활 기간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외출도 못 나가고 외박도 못 나가고 휴가도 못 가고, 그런 것들이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군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독특한 이 어려움, 고난을 한번 겪어보고 이걸 견뎌본 그런 힘이 결국은 인생 전체에 굉장히 좋은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멋진 군인, 훌륭한 군인이 멋진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그런 군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앞으로 희망찬 여러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의 정신적, 그러니까 대비 태세, 그리고 전투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실제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유지해 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다양한 방안이 좀 군에서 잘 활용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믿고 응원하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